55 내 인생은 이미 다 읽고 창고 구석에 처박힌 낡은 책 같은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틀렸다. 알고 보니 그건 한 여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격정적이고 미친 이야기의 서문에 불과했다. 내 이름은 김서현. 55살. 그리고 도망자다. 나는 28년간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로부터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로부터, 그리고 그가 내 손에 사형 선고처럼 쥐어준 5천만 원이 넘는 도박 빚으로부터 도망쳤다. 내가 도착한 곳은 제주도의 작은 바닷가 하숙집. 과거가 내 뒷덜미를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먼 곳이었다. 남편 강대호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싸구려 소주와 역한 담배 냄새가 뒤섞인 쓴맛이 느껴지는 이름. 그는 남편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집 안을 배회하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계좌 비밀번호 뭐야? 이번 달에 얼마나 벌었어? 그게 내가 받은 사랑의 전부였다. 잠자리 3년 아니 정확히 3년 7개월 동안 어떤 남자도 내 몸에 손댄 적이 없었다.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서울에서 이곳 제주도보다 멀었다. 나는 패배자의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 남은 인생은 그저 싸구려 하숙집 방을 청소하고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밤이면 차가운 베개에 얼굴을 묻는 무의미한 날들의 반복일 거라고 받아들였다. 내 안에 여자로서의 본능 너무나 긴 잠에 빠져 죽어버린 줄 알았다. 화장도 머리 손질도 새 옷 한 벌 사 입는 일도 없었다. 누군가에게 예쁘게 보인다는 건 사치스럽고 무의미한 개념이었다. 하지만 변하느니 섬의 겨울 폭풍처럼 갑작스럽게 닥쳐왔다. 서서히가 아니었다. 나를 덮쳤다. 그 남자는이 하숙집의 주인이었다. 이지훈. 처음 그를 봤을 때 나는 조금 압도당했다. 그는 평범한 하숙집 주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갓 넘겼을까?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키, 태산처럼 넓은 어깨. 그리고 단순한 티셔츠 아래로 드러나는 단단한 몸, 얼굴에는 어딘가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은 깊고 고요한 밤바다 같았다. 안녕하세요. 이지훈입니다. 2층 끝방입니다. 방 안의 물건은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다.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리였다.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단단한 등 뒤를 따라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올랐다. 스쳐 지나가는 짧은 순간 나는 바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왜 저런 남자가 이런 외딴 곳에 박혀 있는 거지? 나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아줌마의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자책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밤새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은 혹독한 겨울 아침이었다. 나는 손님들의 무거운 이불을 한 짐 가득 안고 뒤뜰에 공동 세탁실로 향하고 있었다. 좁고 가파른 철제 비상 계단은 이제 살인적인 덫이나 다름없었다. 세 번째 계단을 밟는 순간 신발 밑창이 헛돌았다. 내 몸은 소리 없는 비명과 함께 뒤로 넘어갔다.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균형을 잃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뻗어나온 강철 같은 팔이 내 허리를 단단히 휘감아 끌어당겼다. 내 등은 바위처럼 단단한 가슴에 부딪혔다. 그의 천이 얇은 외투를 뚫고 전해져와 아찔할 만큼의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무언가가 느껴졌다. 거대하고 단단하며 뜨거운 무언가가 내 엉덩이를 똑바로 찔렀다. 찰나의 순간 내 머릿속은 주머니에 손전등이라도 넣고 다니나 같은 순진한 생각으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생각은 즉시 지워졌다. 그건 무생물이 아니었다. 생명이 있었다. 위험할 정도로 따뜻했다. 그것은 지난 30년에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극이 그런 존재감이었다.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짜릿한 전류가 등을 타고 흘러내리며 내 몸에 잠자던 모든 감각 세포를 깨웠다. 저 괜찮으세요? 이지은의 목소리가 귀가에서 들려왔다. 조금 다급하고 잠겨 있었다. 차마 고개를 돌릴 수는 없었지만
그의 얼굴 역시 붉어졌고 숨결이 거칠러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의 가슴과 이름 붙일 수 없는 감각 사이에 갇혀 숨을 죽였다. 그날 이후로 55살 김서현의 인생은 완전히 찢겨 새롭게 쓰이기 시작했다. 하숙집 주인의 거대한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내게 가져다준 경악스러운 변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그날 계단에서의 스침은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새겨졌다. 그 순간부터 단조로운 직선 같던 내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 내 현실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으로 두려우면서도 매혹적인 빛이 스며들었다. 모든 일상이 극도로 의식되기 시작했다. 부엌에서 공동 식사를 준비할 때면 그가 2층에 있더라도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나무 바닥을 걷는 그의 발소리, 나지막한 헛기침 소리, 모든 소리가 내 안에 죽음 같은 정적에 바늘을 찌르는 듯 했다. 식사 때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고 늘 하던 맛있게 드세요라는 말은 더 이상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28년간 남편이라는 남자에게서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 없는 나에게 그 말은 약속이자 인정과도 같았다. 식사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메마른 내 심장은 시원한 물 한 방울을 맞는 것 같았다. 그냥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친절일 뿐이야. 망상하지 마, 김서현. 수백 번도 더 그렇게 되뇌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기억이 낡은 필름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며 나를 괴롭혔다. 새하얀 눈, 차가운 숨결, 그리고 무거운 이불 뭉치. 교활한 사름 위에서 신발이 미끄러지던 감각, 온 세상이 흔들리던 그 느낌, 그리고 그의 팔, 위험에 낮고 잠긴 그의 목소리가 내 등 뒤에서 울렸고 강력한 힘이 내 허리를 휘감아 뒤로 잡아다. 내 등은 성벽처럼 넓고 단단한 그의 가슴에 밀착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느꼈다. 크고 단단하며 뜨거운 그것이 내 몸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똑바로 찔렀다. 변기가 척추를 타고 흘러 온몸이 마비되는 듯 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숨이 목구멍에서 멎었다. 28년 동안 남편의 몸은 내게 단 한 번도 그렇게 강렬하고 위협적인 감각을 준 적이 없었다.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저 괜찮으세요?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서둘러 나를 놓아주었다. 늘 침착하던 그의 얼굴이 붉어졌고 당혹감이 역력했다. 아,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급히 떨어뜨린 이불을 주었다. 발걸음이 휘청거렸고 쓰러지지 않고 세탁실까지 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다. 그날 밤 잠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잠 못 이루고 누워 천장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의 팔, 그의 가슴, 그리고 그 감각이 부끄러우면서도 죄스러운 호기심과 함께 나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내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죽어있던 무언가 여자의 본능이라 불리는 것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를 피하려 했었다. 복도에서 멀리 그가 보이면 짐짓 다른 곳을 보거나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나를 좁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더욱 무겁고 숨막히게 변해갔다. 그러던 어느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다. 공동 식당에는 나와 그 단둘뿐이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았지만 눈은 식어가는 커피에 고정되어 있었다. 삶고 1호손님 그가 갑자기 침묵을 깼다. 나는 접시를 닦다 말고 깜짝 놀라 돌아봤다. 네, 지난번 일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노란 조명 아래 그의 얼굴이 괴로워 보였다. 아니에요. 도와주신 거잖아요. 제가 감사해야죠.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게 얼마나 어색했을지 나도 알았다. 하지만 분명 불편하셨을 겁니다. 정말 괜찮아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가슴속에서 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가 망설였다. 혹시 이곳엔 혼자 오셨나요? 그의 질문은 내가 필사적으로 숨기려던 진실을 찌르는 칼날 같았다. 내 손이 멈칫했다. 왜 그걸 물으시죠? 그냥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혼자 오셔서 오래 머무시는 것 같아서요. 남편 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툭 내뱉었고 즉시 그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의 빛을 보았다. 아, 그러시군요. 무슨 맛인 건지 수년간 묻어두었던 스디슨 말들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있으나 만화예요. 말을 뱉자마자 후회했다. 낯선 남자에게 내 인생의 가장 추악한 흉터를 드러내 보이고 말았다.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다. 저는 혼자입니다.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아니 3층짜리 하숙집 주인의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어 보이시는데 세상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는 슬프게 웃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조건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묻어 있어 내 영혼의 어딘가를 건드렸다. 나는 마지막 접시를 다 닦았다. 내가 자리를 뜨려 할 때 그가 다시 나를 불렀다. 김서현 씨의 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깊은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주 젊어 보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55살이에요. 아닙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서둘러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름답다고 저 남자가 내게 아름답다고 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인가? 아마도 결혼하기 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날 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울 앞에 앉았다. 세월의 주름과 피로에 지친 여자가 그 안에 있었다. 하지만 불빛 아래 그 여자의 눈 속에서 나는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한 작은 불꽃을 보았다. 나는 먼지 쌓인 영양 크림통을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미쳤어, 김서현. 정신 차려. 그냥 하숙집 손님일 뿐이야. 너보다 10살은 어린 남자라고. 스스로를 꾸짖었지만 손은 크림을 바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내 심장은 이미 이성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내 남편이 아닌 그 지독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향해 뛰고 있었다. 그날 밤 이지훈의 칭찬은 내 영혼 속에서 28년간 방치되었던 마른 풀더미에 불을 붙인 성냥개비와 같았다. 단번에 큰 불길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잠자던 갈망을 깨우고 온 기를 주기에 충분한 작고 끈질긴 불씨였다. 다음 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피곤함과 권태감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잠에서 깼다. 거울을 들여다본 것은 새로운 주름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젯밤 그가 아름답다고 말했던 그 여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평소보다 꼼꼼히 세수하고 충동적으로 샀다가 처박아뒀던 영양크림을 발랐다. 옷장 구석에서 평소의 팝잇 옷들보다 훨씬 단정한 베이지색 스웨터를 꺼내 입었다. 심지어 옅은 분홍빛이 도는 립밤을 찾아 마른 입술에 떨리는 손으로 발랐다. 이만하면 됐나? 거울 속에 내게 속삭이자 낯설고 수줍은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내가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내게 머물렀다.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다. 김서현 씨, 오늘 뭔가 달라 보이시네요. 심장이 쿵하고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런가요? 뭐가 다른데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릇들을 정리하는 쪽으로 몸을 돌렸다. 훨씬 생기 있어 보여요. 활력이 넘쳐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의 말은 소박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나의 작은 변화를 그가 알아차렸다는 사실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어린아이 같은 기쁨을 강렬하게 불러일으켰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얼음벽은 서서히 녹아내렸다.
의례적인 인사는 제주도 앞바다의 날씨 시끄러운 손님들 그리고 시시콜한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오늘 바다가 거치네요. 내 북동풍이 불어서요.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무심한 듯한 그 관심 속에서 나는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따스함을 느꼈다. 내 남편 강대호는 단 한 번도 내게 춥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산책에서 돌아오며 손에 따뜻한 종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요. 김서현 씨, 그것은 흑설탕과 계피향이 달콤한 호떡이었다. 입구에서 파는 건데 맛있어 보여서 하나 더 샀어요. 그는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였다. 혼자 먹기는 좀 그래서요. 나는 그의 손에서 호떡을 건네받았다.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다. 얼마만인가 누군가가 단지 나를 생각해서 무언가를 사준 것이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서둘러 몸을 돌려 호떡을 한 입 빼어 물었다.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설탕의 단맛이 이름 모를 서러움의 짠맛과 뒤섞였다. 맛있어요. 나는 목이 메어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차가운 침대에 누워나는 생각에 잠겼다. 이 감정은 뭘까? 그것은 설렘이었다. 강렬하고 위험한 설렘이 나를 그 남자에게로 이끌고 있었다.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다.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고 그보다 10살이나 많았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 감정이 나를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다. 앞으로 몇 달간 제가 일이 있어서 바쁠 텐데 저 대신 하숙집 관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얼굴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듯했다. 네, 나는 당황하며 대답했고 두 뺨이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 밤이 왔다. 연말이라 하숙집은 손님들로 분다. 소주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중년 남자가 시을 걸기 시작했다. 그는 음식을 타박하고 난방이 약하다고 불평하며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굴욕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감쌌다. 지난 28년간 익숙해진 감각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선생님, 어느새 이지은이 밖에서 들어와 있었다. 그의 커다란 몸은 산처럼 버티고 서서 그 남자를 완전히 가렸다. 이분이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넌 뭔데 끼어들어 추객이 비틀거렸다. 저는 이곳 손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군요.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남자는 한참 그를 노려보다 결국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아내를 끌고 방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방으로 돌아간 후 텅 빈 식당을 정리하던 나는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김서현 씨 지훈이 급히 달려와 내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단단하고 안전했다. 고맙습니다. 나는 겨우 속삭였다. 저녁 내내 억눌렀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나서 주었다. 그 순간 그의 존재는 너무나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청소를 마친 나는 지훈의 방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에게 제대로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똑똑. 문이 열리고 그가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김서현 씨, 저 오늘 저녁 일 정말 감사해서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감사의 의미로 혹시 술 한잔 하실래요? 나는 그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말을 뱉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명이 어둑한 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다. 소주 2병 마른 오징어 한 접시 술 기운은 금세 나를 용감하게 만들었다. 수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말들이 터져나왔다. 저는 그런 취급을 받는데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게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의 말이 심장을 관통했다.
추기 속에서 나는 그에게 지옥 같던 내 결혼 생활을 털어놓았다. 외로움에 대해, 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았던 기분에 대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김서현 씨, 울지 마세요.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혼자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의 위로는 내 마지막 방어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가 쌓은 모든 고통을 쏟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불과 몇 센티 거리에 있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은 씨, 서연 씨, 그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에 움찔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나는 속삭였다. 하지만 오늘 밤만은 말을 끝맺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다. 그것은 성급한 키스가 아니었다. 추운 겨울밤 두 외로운 영혼이 절망 속에서 서로를 발견한 부드럽고 따뜻한 교감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나를 집어삼키는 감정의 해일에 모든 것을 내맡겼다. 이성은 이것이 추악한 배신이라고 소리쳤지만 내 몸과 마음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다. 너무나 오랫동안 굶주려 왔다. 그렇게 우리는 부서진 두 조각처럼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으며 하나가 되었다. 아무 말, 그날 밤 제주의 작은 방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데웠다. 그는 내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었다. 그날 계단에서 느꼈던 강렬한 감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압도적이고 숨막히는 존재감이었다. 처음에는 너무나 큰 힘 앞에서 느끼는 원초적인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그가 부드럽게 이끌자 두려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른 감각 미칠 듯한 황홀경이 채웠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어제의 김서현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피부는 새로운 생기로 빛났다. 나는 화장을 했다. 꼼꼼하게 불면에 밤이 남긴 다크서클을 파운데이션으로 가리고 희미해진 눈썹을 그리고 입술에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한순간에 충동으로 샀다가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원피스를 꺼냈다. 아직 늦지 않았어. 나는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다. 진정한 자신감에 찬 미소였다. 그 후의 나날들은 달콤하고 죄스러운 비밀의 연속이었다. 낮에는 우리는 주인과 손님이었다. 하지만 몰래 주고받는 눈빛 스쳐 지나가는 손길 의미심장한 미소는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의 방을 청소해준다는 핑계로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일부러 몸을 숙여 몸의 곡선을 드러냈고 나에게 고정된 그의 뜨거운 시선을 느꼈다. 지금 나 방해하러 온 거죠? 그는 내 손목을 잡아 끌며 책망하는 듯 속삭였지만 눈은 욕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밤이 오면 세상은 온전히 우리의 것이었다. 나는 그의 방으로 몰래 가거나 그가 내게로 왔다. 지훈 사랑해요. 서연 씨, 어느 비 오는 밤 그의 고백은 나를 울게 했다. 행복과 위로받은 서러움의 눈물이었다. 나도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는 사랑의 말이었다. 내가 가진 행복은 어둠 속에서만 날개를 펼 수 있는 나방과 같았다. 동이 트면 종말이 올 것임을 아는 위태로운 행복이었다. 그리고 내게 동은 어느 날 저녁 강대호라는 지옥이 나를 찾아왔을 때 떠올랐다. 그는 노크하지 않았다. 술과 살기를 온몸에 풍기며 하숙집 공동 휴게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돈 내놔. 이년아 돈 내화. 그가 으르렁거리며 충혈된 눈으로 방을 훑고 얼어붙은 나에게 시선이 꽂혔다. 몇몇 손님들과 지은까지 모두가 경악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 내게 주었던 힘, 그가 내 안에 지었던 사랑이 갑자기 불타올랐다. 28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 앉아. 나는 떨렸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맞아쳤다. 뭐라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뒤틀렸다. 내가 감히 짝 그의 손바닥이 날아와 내 머릿속이 하얗게 터져나갔다. 방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멈추지 않고 달려들어 내 머리채를 잡아챘고 팔을 뒤로 꺾었다. 이 하숙집 놈이랑 붙어 먹었지? 그가 내 귓가에 고함쳤다. 역겨운 숨결이 얼굴에 닿았다. 내가 며칠 동안 지켜봤어. 아주 요망해졌더군. 내 얼굴만 봐도 알아? 짝 강한 딱 위에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마디 입안에 퍼졌다. 그날 밤 지훈과 다른 남자 손님들이 힘을 합쳐 그를 끌어내고 경찰에 신고한 후에야 나는 방문을 잠글 수 있었다. 퉁퉁 부은 얼굴과 팔에 끔찍하게 번진 멍 자국을 보며 나는 내 도피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긴 소매옷과 두꺼운 화장으로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었다. 지훈은 나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내 소매를 걷어 올렸다. 서연 씨 검게 멍든 자국을 본 그가 이를 악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감정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다. 이건 폭행이야. 내가 그놈을 죽여버릴 거야? 그가 으르렁거렸다. 안 돼요. 일이 커져요. 나는 겁에 질려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부엌으로 끌었다. 나 때문에 당신까지 험한 일에 휘말릴 거예요. 이러다 당신이 죽겠어. 서연 씨. 그가 내 어깨를 꽉 잡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내 말 들어요? 난 정보보안 전문가예요.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당신 하나는 충분히 책임질 수 있어. 그놈이랑 이혼해요. 나랑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세상을 다 태워버릴 듯 결연했다. 사랑해요. 내가 지켜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의 말은 거친 홍수 속의 유일한 구명보트였다. 나는 그를 껴안고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같이 싸워요. 하지만 싸움은 쉽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경찰은 명확한 증거를 요구했다. 변호사는 나와 지훈의 관계가 나를 불륜으로 몰아 모든 것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막 피어났던 희망이 다시 사그아들었다. 내가 지훈을 내 인생의 진창 속으로 끌어들인 것만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내가 그의 품에 안겨 절망하며 다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훈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열었다. 화면에는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이 담긴 수십 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내가 전부 다 찍고 녹화해뒀어요. 그가 파일을 하나 재생했다. 그날 밤 남편의 고함, 욕설 위험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모든 것이 방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언제부터? 나는 얼어붙어 그를 올려다봤다. 당신이 나에게 술 한잔 하자며 외로움을 털어놓던 그날 밤부터 그가 낮게 말했다. 언젠가 그 짐승이 당신을 찾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공용 공간의 음량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녹화되는 카메라 시스템을 설치해뒀어요.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나는 마침내 탈출구의 빛을 보았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함께 법의 톱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은 성립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법적으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졌고 수년간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다. 법원을 나서며 새로운 날의 햇살 아래에서 지훈이 내 손을 굳게 잡았다. 우리가 해냈어요. 서연 씨 자유. 28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두려움의 냄새가 섞이지 않은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석 달 후 제주도에 봄이 왔다. 하숙집의 낡은 간판은 서연의 작은 정원이라는 새 간판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사랑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어느 여름 저녁 우리가 나란히 현관에 앉아 바다 위로 지는 노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가 내게 물었다. 오는 9월에 우리 결혼할래요? 나는 나를 지옥에서 끌어내주고
새로운 삶을 선물한 남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눈물이었다. 나는 55살에 죄인처럼 도망쳐야 했을 때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훈의 곁에서 나는 깨달았다.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 싸울 용기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의 가슴 아픈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의 어둠에서 자유와 사랑의 빛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저희 채널의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요.